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의 기본 원칙.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의 원칙이 이제 있겠죠. 중구난방식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건데, 자, 일단 장기요양 급여는 원칙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 등의 자신의 의사와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어디 시설에다 놔두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립적으로 가는 거죠. 최대 자립. 자,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립 제공. 자, 그 다음에, 자, 2항 가보면, 장기요양 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그래서 결국엔 장기요양 급여는 어떻게 된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된다? 적정하게 제공. 그러니까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적정하게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공하는 게 우선적인 거냐 해서 장기요양 급여 있죠?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자, 재가급여가 뭐예요? 바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재가급여.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최대한 자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3항이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병원하고도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원칙, 최대한 일상생활. 그래서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재가급여. 가족들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추접스럽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자, 어떤 얘기냐면 일단 뭡니까? 쭉 해서 이제 1항을 봅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업 실시는 누가 한다? 사업 실시는 누가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사업 실시단체는 어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된다. 자, 근데 국가가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누가 지원할 수가 있냐면 바로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노인성 질환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뭐 할 수가 있다?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꼭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법조문 문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일단 지원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항 가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인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간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간의 설립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확충과 그다음에 설립 지원, 설립을 뭐한다? 확충하고 설립을 뭐한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원.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뭐라는 거, 기관도 확충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설립도 지원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고요. 그 다음 뭐 사항은 별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래서 쪽에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뭐 한다? 지원을 하는 거죠. 행정적 지원. 그래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항 가보면, 뭐 뻔한 얘기니까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켜야 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당연한 얘기죠. 적극적인 노력. 그다음에 자 6항 가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 사업에 표준을 개발 보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이죠. 획일적인 게 아니라 지역의 뭐다? 특성에 맞게 뭐다? 보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을 뭐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급여 총칙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 해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큰 틀을 국가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 국가는 있죠.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방향. 그러니까 방향은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죠. 방향 설정. 그래서 방향은 국가가 잡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 해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큰 틀. 국가가 이제 계획 뭐다? 어쨌든 뭐라고 했습니까? 시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장기요양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는데 그 기본 계획은 누가 책임을 진다? 자, 국가니까 국가의 이 주무관서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우리가 국민 의료보험 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디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하게 돼 있다? 바로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기본계획 있고요. 그래서 근데 기억을 할 게 항상 뭐냐면 우리가 기본 큰 단위 뭐 있죠? 이런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기본 계획은 다 뭐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다 뭐냐면 몇 년 단위로 한다?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틀. 가장 근본적인 틀은 몇 년 단위다? 5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뭐가 나오는데 3년 단위. 3년 단위 하면 틀리겠죠? 나중에 3년짜리가 나오긴 하는데 큰 거는 다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저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바로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해가지고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전문 인력 관리 방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대상 인원,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일까? 재원,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기관도 필요하겠고, 장기요양 기관, 그 다음에 장기요양 전문 인력.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할까? 처우를 어떻게 해야 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면서 처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째는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큰 틀, 가장 중요한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을 하는 건데, 자, 지방자치단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뭐 한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 세부 시행. 그렇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몇 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단위.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에 맞춰서 또 세부 시행계획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뭐 실태조사 해가지고 있는데 큰 거 없습니다. 그렇게 큰 거 없고 실태 이제 뭐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있는데 장기요양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얼마? 3년마다 있죠.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뭐 한다? 공표. 그래서 정기적으로 실시, 그 다음에 결과를 공표합니다. 공표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요원의 근로조건 뭐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는데 몇 년마다 공표한다? 3년마다.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하면 틀리겠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아주고요. 그래서 총칙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